자, 교재는 113페이지입니다. 축척병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어휘를 보세요. 축척병정이라 하면 지적도 있죠. 우리 갖고 있는 요 지적도면입니다. 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인다. 그 말이 더 정밀하게 하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한다. 그거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축척 변경은 각 동리, 우리 여기 동이면 동, 리를 중심으로 그죠? 전체 지역 전부나 일부에 누가 하느냐? 소관청, 시군구청이 합니다. 시군구청이 지적 소관청이라 그랬고 그죠? 시군구청. 작은 걸 큰 거로 한다 그랬는데 그죠? 요 도면은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요 도면은 축척이 500분의 1이었습니다. 제일 큰 거고요. 예를 들 때 요 동리가 1200분의 1로 돼 있던 축척을 600분의 1로 바꿉니다. 그러면 1200분의 1하고요 600분의 1을 비교할 때 요게 작은 축척이고 1200분의 1이 그죠? 요게 작은 축척이고 요게 큰 축척이에요. 이 지역이 그죠? 요거는 제일 큰 축척이에요. 500분의 1이. 그런데 여기가 1200분의 1로 돼 있다. 요 도면의 축척이 만약에 요 도면이 그죠? 600분의 1로 바꾸는데 12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우리가 비교할 때 1200분의 1이 작고 축척이 600분의 1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게 큰 거 같은데 그죠? 1200이 큰 거 같은데 600분의 1이 크다 그죠? 이게 이 도면이 여기보다 1200분의 1보다 600분의 1이 더 뭐하다? 정밀. 더 정밀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더 정밀하게 방금 어휘에 축척 변경을 왜 하느냐? 뭐 하려고 한다요? 정밀하게 한다 그 말이죠. 정밀도를 높인다 그 말이 있었죠. 축척이 이렇게 바뀌면 도면이 더 뭐해진다? 정밀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도 축척이 여기는 도면의 축척이고요. 전국 지도 있죠. 여기 보세요. 전국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책에. 그럼 전국 지도에 보면 작은 지도에 보면 요 위에나 아래에 축척이 적어졌습니다. 1대 100km입니다. 1대 100 또는 1대 100km예요. 요 도면 안에 1이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 요 지도 안에 1cm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울산까지 그죠? 서울에서 울산까지 자로 쟀더니 3cm가 나왔습니다. 3cm면 실제 거리는 요 작은 지도에 실제 거리는 직선거리로 직선입니다. 직선거리로 서울서 울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입니다. 300. 물론 고속도로 따라가면 300 몇 킬로미터 나오죠. 그죠? 400 조금 안 되죠. 그러나 직선거리로 3cm면 300km입니다. 울산 지도입니다. 이거 울산입니다. 울산 지도입니다. 울산이 요거는 1대 1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척이. 그럼 여기 울산 어디서? 우리 여기 무구동에서 저기 뭐 어디 동구 방어진까지 어떤 거리가 요 직선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3cm로 되어 있습니다. 3cm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킬로미터입니다. 30km잖아요. 그죠? 어느 것이 더 정밀해요? 전국지도, 울산지도. 울산지도가 더 정밀하죠. 1대 100하고 1대 10 어느 것이 더 정밀합니다. 이게 그죠? 이게 큰 겁니다. 축척이 이게 큰 거예요. 저것보다 1대 이거 똑같이 말하면 1대 1200하고 1대 600이 어느 것이 더 정밀하다?
1대 600이 1대 600이 더 뭐하다? 정밀. 이 도면이 그죠? 더 정밀해집니다. 그게 촉척 변경이에요. 자, 나머지는 빼고요. 넘깁니다. 114페이지 그죠? 뭐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 승인 신청 보세요. 1번에 촉척 변경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 요건입니다. 요건. 촉척 변경을 하려면요. 요 각 시군구청이 여기 우리 남구 여기 무구동은 울산광역시 남구입니다. 그죠? 남구청이 촉척 변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거기 1번에. 자, 쭉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청입니다. 시군구청은 촉척 변경을 하려면 촉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뭐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자, 요거 나중에 있죠. 우리 요거 할 때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요 동의 이야기할 때 그죠? 우리 지적법에 여러분 배우는 지적법에 요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그죠?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할 때만 촉척 변경, 요거 할 때만 동의 얻습니다. 그리고 촉척 변경 위원회라고 맨 끝에 나중에 여러분 이 촉척 변경 위원회는 오늘 맨 끝에 나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요 위원회 의결, 요 촉척 변경 위원회 구성은 맨 끝에 나오고요. 의결을 거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에 뭘 얻어야 됩니다. 승인. 요 세 가지 있죠. 보세요. 여러분 동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고 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뭐를 얻어야 됩니다. 승인. 요걸 거쳐야 됩니다. 요게 요건입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있죠. 이제 절차로 촉척 변경 절차로 들어가는데요. 크게 보십시오. 넘겨서 116페이지에 맨 위에 있죠. 여러분 시행 공고 내고요. 시행 공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밑에 내려갑니다. 4번 크게 보십시오. 우선 4번에 지적 측량을 하고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지적 결정. 지적을 다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깁니다. 여러분 넘겨서 거기 118페이지에 7번을 보십시오. 괄호 7번.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청산 절차.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죠, 여러분. 맨 우측에 119페이지 맨 밑에 8번 거기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요렇게 있죠. 책에는 펼쳐놨는데요. 여러분은 나중에 할 때마다 요거 나중에 요렇게 네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자, 시행 공고, 지적 결정, 청산 절차, 확정 공고 요렇게 네 가지로 묶어서 설명드립니다. 늘 이 절차를 묻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 뭐를 묻느냐? 그 시행 공고 보세요. 116페이지. 시행 공고 안에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숫자 1번에 공고를 냅니다. 방금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척 변경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자 20일 요거 여러분은 여기만 체크해 두세요. 20일 이상 뭐를 냅니다. 공고. 20일이라는 숫자만 아시면 됩니다. 내려갑니다. 3번으로. 요 시행 공고가 되면요. 경계점 표지 설치 거기도요. 쭉 갔다가 앞줄에 3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방금 시행 공고가 되면 30일 있죠.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느냐.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기 토지에 경계점 표지 설치가 자기 토지 경계를 표시해 줍니다.
자기 토지의 경계를. 자, 여러분은 두 가지 숫자 20일하고 30일 요것만 우선 체크해 두세요. 공부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9월 달에 합시다. 네? 9월 달에 매 시간 말하는 민법, 개론 민법 2차 하시는 분은 공법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공시법은 숫자만 체크해 두세요. 요거 20일, 30일. 자, 그리고 있죠. 4번에 지적 청량을 다시 하고요. 토지 표시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방금 제가 지적을 다시 결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청량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600분의 1 있죠. 이거 가지고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축척을 바꿨습니다. 도면에 1200분의 1을 600분의 1로 바꿔가지고요. 그냥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면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도면을 다시 만듭니다. 얼마로 만듭니다? 600분의 1로 만들어요. 이거를 1200분의 1로 되어 있던 거를. 그리고 청량을 다시 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숫자 넣고 여기는요. 토지 면적 있죠, 여러분.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깁니다. 토지 면적의 증감이라는 거는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가 있고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7번 118페이지에 하여튼 여러분 법에서 똑같습니다. 다른 법에도 나옵니다. 청산 절차가 나오면요. 돈으로 보세요. 돈으로 청산을 합니다. 돈으로 청산한다. 무슨 말이냐? 얘가 있죠. 요 얘는 지금 책에 없는데 요 얘를 요 나중에 여러분 다 요것도 그 자료로 정리해 드릴 건데 우선 오늘은 얘가 있습니다. 토지 A 토지 B 토지 두 개를 예를 드는데 그죠?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는데 A 토지는요. 종전보다 축척을 바꾸고 다시 청량을 해가지고 토지 면적을 새로 정하는데 A 토지는 종전보다 5제곱미터가 증가했고 B 토지는 3제곱미터가 감소가 됐어요. 둘 중에 그 두 가지 예를 드는 게 증가 면적이 있죠. 아까 요거 면적이 증가된 거 하나, 또 증가된 거 하나, 감소된 거 하나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러면 요 5제곱미터가 증가됐던 3제곱미터가 감소됐던 요 증가된 감소된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소관청이 시군구가 요 금액을 정하고 요걸 곱합니다. 곱하면 각각의 토지마다 청산금이 나옵니다. 그죠? 청산금. 요걸 가지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좀 이따가 토지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청산금을 그죠? 내야 되고 시군구에 면적이 감소된 사람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한 요 청산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시군구로부터. 항상 요 예, 오늘은 요 예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요렇게 두 개의 토지를 예를 듭니다. 항상 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물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축척 변경 이거를 실제로 그죠? 여기 저 보시죠. 축척 변경 저거를 실제로 거의 안 해요. 시군구가. 제가 여기서 항상 또 가끔씩 초기니까 묻습니다. 각 시군구가 이 축척 변경을 왜 안 하느냐? 결론은 이 돈 문제 있죠. 요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하는 거 보신 분 묻잖아요. 축척 변경하는 거 보신 분 없죠?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이걸 못 봤어요. 어디서 봤냐? 책에서 봤죠. 그죠? 저도 책에서 봤어. 공법생한테 물어보세요. 공법생 오거든. 도시계획 짜봤냐고.
공포수에 도시계획 짠 적이 없어. 왜? 강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울산시 도시계획과에 가면 도시계획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짜요. 그죠? 그래서 공포수행이 그걸 몰라. 혼자 짜고 있어. 우리는 보고 있고. 그죠? 그죠? 공법이 왜 어려우냐? 공법 책이 여러분 못 읽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아서. 그죠? 여러분 도시계획을 짜봤냐고 우리 집에서 살림하다 왔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죠? 이 축척 변기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설명이 다 책에 법에 있는 설명만 우리가 갖고 설명합니다. 저도 그죠? 청량을 다시 해가지고 토지 면적을 다시 정하는데 새로 이제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데 요게 문제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요 증가되고 감소되면 요만큼 요게 청산해가지고 돈으로 있죠. 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경기 이야기하면서 그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죠?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그죠? 재건축을 서울에 그죠? 재건축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곳도 있지만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죠? 왜 재건축을 안 하느냐? 뭐 때문에 안 합니다. 돈. 여러분 재건축이라는 거는 그죠? 내 집을 뜯고 내 집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우리 우리 학원 뒤에나 저 건너 3호동 저쪽 가면 그죠? 옛날 구도심 저 구도심 아닙니까? 3호천 부근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개발하게 되면 돈으로 뭐를 해야 됩니다. 청산. 똑같습니다. 청산 나오면 전부 뭐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러면 내 집을 뜯고 새로 집을 지어주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입니다. 그죠? 그죠? 다 아시죠? 그거는 절차가 이제 뭐 공법의 그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죠. 그런데 뚜꼬비한테 뚜꼬봐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그게 재건축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집을 뜯고 아파트 그죠? 재건축은 아파트고 대부분 재개발은 저는 단독이나 연립 이런 거 뜯고 새로 지어주는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 집 평가액은 내 집 뜯길 때 내 집 지금 현재 내 집 3억짜리인데요. 내 아파트 30평대가 3억짜리인데 이거 조합해서 평가할 때는요. 낮게 평가해요. 2억으로. 내 집이 지금 3억 가는데 2억을 평가한다니까요. 2억을. 근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 5억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 지으면 분양가가 5억입니다. 3억 정도만 돼도요. 2억짜리 뜯고 3억짜리 집을 지으면 이건 그나마 좀 낫고 서울은요. 이렇게 갑니다. 5억. 그러면 2억짜리 집을 뜯고 5억짜리 집을 지어준다. 그럼 분양가가 5억입니다. 내 집 평가액은 낮고 내 집 평가액은 낮게 평가되고 분양가는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야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성이 나니까 여러분 이게 남겨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2억짜리 집 뜯고 5억짜리 집을 새로 지어주는데요. 재건축 재개발해서 그럼 얼마 내놔야 됩니까? 3억. 3억 내놔야 됩니다. 입주할 때 잔금. 3억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죠? 집 거지인데. 그죠? 집 거지들 많아요. 대한민국에. 집 없는 거지들 많지만 집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거지같이 산다. 여러분 거지같이 산다. 그죠? 집만 갖고 있지만 그죠? 여러분 이게 이 차이입니다. 그럼 2억짜리 집 뜯고 5억짜리 분양할 때 얼마를 내놔라? 3억. 그럼 3억이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집 거지인데 3억이 어디 있냐고 그죠? 그럼 대출해 준다. 3억을 대출해 준다. 은행에서 대출을. 그러면 3억 대출해 주면 이자는 누가 내나? 네가 내야지. 그죠? 3억에 대출해 주면 한 달에 그럼 3억에 한 달 요즘 이자 올라가지고요. 1억에 30만 원이면 90만 원 내놔야 됩니다.
이자만 90만 원. 그러면 조금 낮은 데 가야 60만 원. 그죠? 1금융권에. 그럼 한 달에 3억에 대한 이자 60만 원, 90만 원 내놔야 됩니다. 그죠? 그 부담이 엄청납니다. 서울은요, 더 심합니다, 여러분. 제일 재건축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뭐 서울 반포동 주공 몇 단지, 그 엄마 아파트, 그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 24평짜리가 그 다 지금 40년 됐습니다. 40년 지은지 40년이 돼가지고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요, 다 쓰러져 갑니다. 그게 지금 13억 갑니다. 왜? 13억 갑니다. 13억이 왜 가느냐?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이걸 재건축하게 되면 20억 간다 지금. 여러분 분양가가 13억에 이걸 대치동 엄마 아파트 사놓으면 재건축 되면 20억 간다. 20평짜리가.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울산은, 울산 여기 촌동네에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죠? 지금 24평형 실거래가 신고된 게 작년에 최고가로 용산에 한강 이촌동 그 강북입니다. 용산이면 용산 요즘 떴죠. 용산도 강북에 있는 한강변에 바로 한강변 딱 조망권 제일 좋은 집 로얄층에 24평짜리가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게 24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고한 게 24억이에요. 언론에서 말하는 거 말고 신고 들어온 게 24억에 거래했다. 평당 1억. 여기 무구동 여 뒷동네 가면 24평짜리 2억도 안 갑니다. 이거 그죠? 근데 서울에 24억 갑니다. 이거요, 강남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 이거 재건축 20억 갑니다. 13억 평가된 게 20억에 분양됩니다.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7억을 내놔야 돼요. 7억을 여러분. 7억을 내놔야 돼요. 7억이 어디 있냐고. 20억 분양되면 7억이 없으니까 7억을 대출을 해준다. 20억이니까 대출은. 7억을 대출 받으면요, 이자는 한 달에요 100몇십만 원씩 내놔야 돼요. 100몇십만 원씩. 여러분 원주민들은 못 받습니다. 이거를 재건축 아파트를 못 받아요. 못 받아. 지금 원주민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는 비율이 16% 이하입니다. 통계 나와 있습니다. 13% 되는 데도 있고 16% 이하입니다. 16%만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는 그럼 누가 받아가냐?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 규제, 여러분 이게 왜 부동산 정책이 자꾸 이러냐? 대출 규제를 하니까 강남에는 대출 안 받습니다. 돈 있는데 20억씩 여러분 현금 20억 갖고 오는데, 우리는 대출 받으러 은행마다 쫓아다니지만 강남 부자들은 20억 현금 갖고 오는데, 현금 여러분 현금 갖고 오는데 대출 안 받아요. 돈 있는데 뭘. 그러니까 정부 정책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부동산이.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걸 분양을 못 받아요. 누가 먹냐?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또 이 분양 받아 놓으면요, 여러분 13억에 사가지고 20억에 분양 받으면 또 오릅니다. 24억 가는 거예요. 24억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건축할 때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깁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 그래서 재건축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파트고 재건축 재개발이고, 여기 있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아파트는 새로 지으면 똑같은 평수라도 30평 떴고 30평 다시 분양받아도 돈 내놔야 됩니다. 여기도요,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요 청산금을 산정해 가지고 증가된 사람은 돈 내야 되고 감소된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는 밑에 내려갑니다. 그 118페이지 3번 청산 절차 안에 내려가면 3번에 청산금 산정 공고를 내는데요. 거기 1, 2, 3번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3번. 지적소관청은 그죠? 청산금 산정하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15일만
체크해 두세요. 15일 이상 뭐를 내줍니다. 공고. 이건 청산금 공고입니다. 15일이고요. 넘깁니다. 다음 장, 저 우측으로 참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5번 보세요. 맨 위에 5번 119페이지에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인데, 자, 청산금이 이제 결정됐고 지적소관청이 각 시군구청이 청산금 결정 공고하면 20일 요 체크해 두세요. 20일 이내에 청산금 납부하라 수령하라고 고지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6번 밑에 6번입니다. 청산금 이의 신청을 합니다. 자, 거기 1번 2번에 1번은 납부 고지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 고지 수령 통지된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된 그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번에 그 1개월 체크하시고 2번도 1개월이 나옵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제. 그게 또 1개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이 1개월. 자, 그 다음에 있죠. 내려갑니다. 7번. 청산금 납부 지급의 고 1, 2번인데 1번.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사람은 고지 받은 날부터 그것도 6개월.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 사람은 토지 면적이 아까 뭐 된 사람입니다. 증가된 사람은 청산금 내야 되고, 2번 지적소관 수령 통지한 날부터 그것도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아야 될 사람은 여기 요 지급은 토지 면적이 뭐 된 사람입니다. 감소. 요게 청산금 납부 지급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아까 그 앞 페이지에 118페이지에 여러분 요거 있죠. 청산금 산정이 되면 공고가 15일.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가 20일. 요 두 개만 잘 봐두시고 체크해 두시고, 이의 신청은 둘 다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납부고지 수령 통지 받은 그 청산금 납부 6개월, 수령도 지급도 6개월. 요거 같습니다. 나중에 있죠. 제가 여기까지만 맨 앞에 있죠. 아까 그 시행 공고할 때 20일, 30일 요거 하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좀 체크만 해두세요. 청산금 산정에 따른 공고와 납부고지 수령 통지가 15일, 20일이고 나머지는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 같습니다. 둘 다 같으니까 숫자만 체크해 두세요. 요게 제일 많이 묻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출 문제에 매번 할 때마다 축척 변경 절차 요거 묻는 게 한 문제씩 나오는데 숫자 묻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숫자 묻는 거. 지금은 체크만 해두세요. 자, 확정 공고는 있죠. 119페이지 맨 밑에. 이제 청산 끝나면 그냥 확정 공고 낸다는 것만 아십시오. 지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요 축척병의 절차가 요렇게 4가지 절차 거치고, 지금은 숫자만 체크해 두시고 120페이지 넘기시면은 맨 밑에 4번에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축척변경할 때 아까 위원회 이야기 나왔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2번에 구성 보세요. 위원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회 그 2분의 1이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작년에 있잖아요. 축척변경위원회를 물었어요. 작년 기출문제에 위원회 물어가지고 틀린 게요. 틀린 답이 여기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축척변경위원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다. 2분의 1. 그런데 3분의 2가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된다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입니다. 3분의 2는 아까 어디가 3분의 2였습니까? 뭐 할 때?
동의가 3분의 2. 여기는 얼마가 소지 소유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2분의 1. 요걸 물었던 겁니다. 작년에. 그리고 그 뒤에 있죠. 그 이어서 축척병의 시행지역안에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5명 이하면 저기가 5명 이하면 그 전원을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축척변경위원회를 누가 구성하느냐 하면요. 각 시군구청 있죠. 여기 보세요. 시군구가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구성해요. 왜 이걸 위원회를 왜 두느냐? 그 3번 121페이지에 그 3번에 심의 의결 사항 4가지 있죠. 그 4가지를 의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맨 앞에 있죠. 아까 이게 시행 계획이 이겁니다. 각 시군구가 축척 변경 들어갈 때 아까 의결 거친다 그랬죠. 요 의결이 요 시행 계획에 대한 의결입니다. 그다음에 2번 방금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은 시군구가 하는데 축척변경위원회의 뭐를 거쳐야 됩니다. 의결. 그리고 3번 이의신청 있죠. 청산금에 아까 요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요 1개월이었죠.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축척변경 관련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걸 둡니다. 마지막 나온요. 그 아까 축척변경 심의 의결에 그 지출 27회라고 써졌는데 마지막 나올 때 답이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거. 축척변경 성인 있죠. 성인. 이 성인이 답으로 나왔어요. 성인은 의결은 축척변경이고 하지만 성인은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자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아까 그 120페이지 맨 밑에 그 구성을 물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시행 절차 아까 제가 체크만 해두시라는 요거 있죠. 숫자 요런 숫자 있죠. 요 숫자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당장 이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 숫자를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이거면 다 합니다. 2개씩 저기 20일 30일 15일 20일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이게 1개월이고 이거 6개월은 같으니까요. 2개씩 묶어서 나중에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요것만 나온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있죠. 이제 등록상 정정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립니다. 101페이지로 돌아갑니다.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에 보면 거기 또 하나 가끔씩 문제 쉬운 건데요.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해놓고요. 토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배운 앞 시간하고 지금 배운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해야 되느냐? 변동이 생기면 토지 누가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내려갑니다. 거기 그 대위 3번을 보십시오. 밑에 3번에 대위 신청해놓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신 대위 있죠. 여러분 대위라는 이 말 민법이나 다른 법에도 대위라는 말 잘 나옵니다. 대위가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걸 누가 대신한다 이 말이죠. 그 대위할 수 있는 자가 4가지. 사업 시행 지역은요. 1번 거기 뭐 공공사업 나와 있지만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사업 시행자가 하고, 2번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3번에 여기에 관리인이 또는 사업 시행자인데 누구냐 하면 거기 잠깐 읽어보면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부지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웁니다.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으로 배우죠. 이 법률에 따른 관리인. 이 관리인이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아파트 관리인.
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나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위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채권자가 나오는데, 채권자는 그 민법에 있죠. 맨 앞에 보면 민법 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누구를 대신하느냐 하면 채무자. 채무자 아시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합니다. 마지막 요 네 가지를 묻는데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그 네 가지인데, 아닌 거 묻겠죠, 시험에. 아닌 거 물어가지고요. 3번을 다시 보세요. 아까 101페이지 맨 밑에 그 3번에 여기 관리인이 그죠? 무슨 관리인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답은 주차장 관리인이 나왔어요. 그죠? 주차장 관리인은 대위 신청자가 될 수 없죠. 무슨 관리인이라고요? 여기가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 이게 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나온 게 답이. 그 전에 나온 것도 이야기할 건데요. 가끔씩 나옵니다. 요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이렇게 답이 마지막이다. 요것도 문제 되니까 거기 보시죠. 안 하는 거는 이제 뺀 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등록상 121페이지 그죠? 정정 여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120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126페이지 보세요. 6절 요거 지적 정리 들어가기 전에 6절에 126페이지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업 시행자 있죠. 뭐 도시개발뿐만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공법에는 이 무슨 사업 있죠. 아까 제가 뭐 도시개발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그죠? 이 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누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가. 그런데 작년에 있잖아요. 이거 그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작년에 이걸 이제 물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 공법 배우면 금방 합니다. 그럼 나중에 있잖아요. 그죠? 쭉 이거 보시다가 토지가 사업이 된 여기 보세요. 사업이 된 지역은 일단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변경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가 되면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가 되면 이거 신고해야 돼요. 거기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126페이지 그죠? 맨 밑에 그 2번에 지적 어디 가서 신고합니다. 소관청. 하여튼 여러분 매 시간 지금 지적 소관청 그러면 어디죠? 시군 구청에 누가 가서 신고하죠? 사업 시행자가. 그런데 첫 번째죠. 거기 나중에 했죠, 여러분. 26회 때 물을 때는 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를 시군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시도지사한테 가서 신고한다고 틀리게 나온 게 그게 26회고요. 이렇게 나온 건 뭐 여러분 우리 지적법은요 시도지사한테 가는 거 거의 없어요. 어디 갑니다? 시군구청 가서 하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작년에는요 여러분 사업이 되고 나면 아까 우리가 이거 했죠. 사업이 되고 나면 토지가 이제 변동이 됩니다. 그죠? 여기가 무슨 사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되면 이 안에 토지 우리 이거 배웠죠. 지번 토지마다 지번을 새로 정하고 지목을 새로 붙이고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합니다. 지적 무슨 청량을 합니다. 확정. 그거 다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청량할 때. 그런데 토지가 이제 변동이 되는 거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업이 착수 변경 완료가 되면 토지 변동이 됩니다. 이동.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언제 토지가 변동됩니까? 착수했을 때 이 사업 시행지역 안에 토지가 착수했을 때 토지가 변동이 됩니까? 사업 변경 완료가 돼야 변동이 됩니까? 하면 완료. 토지가 사업이 완료돼야 토지에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작년에 뭐라고 물었냐? 틀린 답이 사업에 착수가 되면 토지의 이동이
변동이 생긴다 해서 틀린 거예요. 사업이 착수됐을 때 토지 이동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 이동이 생깁니다. 완료돼야 토지의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이거 작년에 나와서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다 빼드립니다. 기출 문제만 분석해 드리고요. 토지 이동은 완료가 돼서 토지 이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신청을 하죠. 여기를 먼저 보시고, 이제 남은 게요. 121페이지 돌아가서 4절에 등록상 정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128페이지 지적공부 정리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기 어디까지냐면 135페이지까지 하고, 요거 끝나는 대로 아까 청량 16페이지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16페이지 돌아가서 지적 청량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자, 쉬었다가 다시 그 121페이지 등록상 정정부터 다시 이어서 갑니다.